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리뷰입니다. 제가 사실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이 바로 이 애플의 에어팟 프로 2인데요.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저 역시도 업무용이라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음악 감상용 모두 올라운드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죠. 전반적인 성능도 매우 훌륭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좋은 마이크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믿고 카페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주변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지 상대방과 소리가 정말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아이폰을 통해서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카페와 같이 소음이 많거나 아니면 지하철, 대중교통 같은 환경에서는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소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에 좀 고민을 하다가 지인께서 이런 환경에 특화되어서 나오는 MS 팀즈와 같은 온라인 업무 환경에서 쓰는 인증을 받은 제품군들이 있다고 해서 검색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제품입니다. 이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고 하는 업무용 툴, 협업 툴이 있죠. 뭐라고 메신저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무선 환경에서도 충분히 약간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이게 39만 원 정도의 국내 정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정발가 299달러인가? 그래서 상당히 비싼 제품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패키지만 봤을 때는 이 비싼 제품이 패키지가 너무 단순하게 생겨서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제품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가 비싸 보인다 안 보인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9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쓴 입장에서는 좀 더 패키지가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좌측에 보면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포 아이폰, 아이패드라 써 있네요. 팀즈 인증 제품은 MS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열어보면 안에가 또 이쁘게 생겼네요. 그래도 자, 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겉을 포기한 대신 안에가 이쁘군요. 페어링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충전 자체는 그냥 이렇게 USB를 연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를 안에 3초를 누르고 있으면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무선 동글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좋은 음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이 아니고 기타 통신 규격이 있나 보죠. 그 다음에 기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본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케이스가 좀 더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본체를 좀 열어보면은 본체에는 이렇게 줄이 달려있는 구조고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네요. 네,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요.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놔놓고 케이스 아래는 딱히 들은 건 없습니다. 뭐가 있는데? 케이스 안에 숨은 게 들어있다. 인증서인가요? 인증서가 케이스 하단에 이렇게 숨어져 들어있고요. 다시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어폰을 꼽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쫙 열어보면 파우치가 들어있고, 로지라고 써있죠. 로지. 제가 살다 로지텍에서 나온 39만 원짜리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 사게 될 줄 몰랐으나 어쨌든 안에 딱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기 들어있는 걸 보면 이어팁들인 것 같죠? 그래서 이어팁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이어팁들이 다양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마 귀 전체 크기에 맞춰서 골라 사용을 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어팁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유닛에 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은 아주 소중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를 보면 리시버 동글인 것 같아요. 아마 통신을 하기 위한 동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동글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지만 좋은 더 음질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빠지지 않게 넣으면 좋은데, 이거 조금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여기에 이걸 넣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종이 포장은 일회성으로 쓰는 포장이겠죠? 그래서 이걸 포장을 딱 빼고 여기를 넣으려고 하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데요. 이건 좀 그렇다. 자, 그리고 또 위에를 보면 이거는 젠더죠. USB A to C 젠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있어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을 하는 용도도 되고, 그 다음에 젠더를 꼽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젠더를 해서 젠더를 꼽아라, 혹은
충전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써라, 뭐 이런 용도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관할 때는 그냥 못 놓고 이게 너무 헐거워서 USB 동굴 여기 꼽아놓고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라고 만든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USB-C 케이블은 A2C 케이블이고 그냥 우리가 보는 평범한 A2C 케이블입니다. 구성품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아마도 들고 다닐 때는 업무용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넣어서 파우치 이렇게 닫아갖고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우치를 계속 닫아서 써라. 그런데 이렇게 쓰면 파우치가 상당히 뚱뚱해지는데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상한데? 이러면 이게 충격 흡수라든지 파우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넣는 게 맞는데 이런 파우치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돌리고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케이블을 최대한 밖으로 빼고 이렇게 넣으면 조금 낫긴 한데 글쎄요. 이건 단순 보관용 느낌만 있지 뭐 보호를 잘해주고 그런 느낌은 없어서 파우치 디자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불호일 수도 있지만 39만 원짜리 제품을 사서 파우치를 가서 껴주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없고 가격을 빼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 파우치 자체 품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레탄 냄새도 안 나고 파우치 자체 품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이블을 여기 넣어놓고요. 선 정리도 뭐 편하진 않네요. 뭐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본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이어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TWS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은 마이크 음질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짠, 짜라란.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케이스가 전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한 70도? 90도가 좀 안 되게까지밖에 안 열려요. 설계적인 뭐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탑뷰에서 보시면은 제대로 이어폰 유닛이 보이지가 않아요. 격부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어링을 할 때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유닛이 좌우 유닛이 있는데 이 좌우 유닛에 이 표기되어 있는 색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측을 좀 확실히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USB-C 타입 충전하는 단자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하단에 보면은 스펙들이 나오죠. 스펙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365mAh 정도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렇게 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여섯 시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볼까요? 몇 시간 쓸 수 있는지.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 보고 있는데 내장 배터리 기준은 최대 5시간, ANC를 켰을 땐 5시간이고 ANC를 껐을 땐 6시간 동안 쓸 수 있고, 통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청취 때는 6시간, 10시간은 좀 늘어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는 이어폰을 2번 완충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 자체는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고 좀 더 자세한 사양들은 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링크는 좀 따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특징들 많이 갖고 있는 약간 업무 전용으로 나온 이어폰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어폰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연결한 상태로 포함된 USB 수신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아주 안정적인 무선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고급 멀티포인트 기술 덕분에 2개의 활성 오디오 소스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화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2개의 멀티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닛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겼네요. 보면은 약간 유닛 자체가 크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마이크 수음을 위해서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뭔가 이어폰? 마이크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네요. 이게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충전하는 곳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의 소음을 듣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꽤 좀 마이크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마이크인 건지 뭔지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약간 좀 IT 제품처럼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이어폰류 제품이라기보다는 좀 전자제품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약간 로지스러운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페어링을 하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짠. 짠. 여기 버튼을 꾹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5초 정도 하니까 여기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한번 연결해볼게요. 아이폰에 보면 이렇게 존 트루 와이어리스가 바로 뜨죠? 딱 들어가서 연결이 되었고, 존 트루 와이어리스 액세서리를 전용 앱을 쓴다고 합니다. 앱스토어로 가서 전용 앱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트루라고 하는 로지튠이라는 앱이 있네요.
로지튠. 네, 그래서 지금 4.5의 충전 상태는 좀 안 맞고 일단은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컨티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앱들에 비해서 로지텍 전용 앱 자체는 구동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한 몇 시간 동안 갖고 놀아봤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뽑기 운이 없어서 불량을 당첨된 건지 모르겠는데 얘가 계속 오른쪽 유닛이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펌웨어 업데이트 계속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오른쪽 유닛도 인식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로지튠이라고 하는 앱 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문제들을 좀 확인했는데 동글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유닛을 꼽고 이게 유닛이 인식이 된 후에 지금 이제 어쨌든 좌우 유닛이 인식이 되긴 됩니다. 그때 이게 제가 썼을 때 바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 귀에 꼽은 다음에 거의 한 5초? 한 10초 정도가 지나야 이 뭐 커넥티드라고 소리가 나오면서 인식이 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더 오래 걸리네요. 또 안 됩니다. 또 이게 인식이 제대로 안 돼요. 뭐 단순히 제가 여기 또 연결됐다 나오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뭘 설정을 잘못했는지 막 초기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 안 되므로 나오고 이걸 딱 빼서 귀에 꽂고 한 3, 4, 5, 6, 7, 8, 9, 10 뭐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자동으로 원래 보통 연결이 되잖아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되긴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게 연결이 된 걸로 나오죠. 다시 이걸 딱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그 앤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뽑고 케이스에다 넣으면은 딱 연결이 끊기죠. 그리고 다시 이걸 뽑아서 딱 꼽으면 이걸 뭐 영어로 샬라샬라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연결이 안 돼요. 네, 뭐야 이거. 그래서 블루투스를 껐다 키면 되어 있을까? 블루투스가 좀 먹통이 된 것 같이 좀 인식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QCI 저가형 QCI 제품을 쓸 때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로지텍과 뭐 충돌이 있는 건지 제대로 안 돼요. 지금 꽂고 있는 상태인데 연결 안 되면 뜨죠. 그래서 터치를 하면 이 연결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로지튠이라는 이 앱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블루투스 연결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 추스 헤드셋 모델이 계속 나오래요. 이거 웃기는 놈들이에요. 이거 다시 연결이 됐는데 또 엔터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랍니다. 이거 제가 이게 뽑기 운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할 때마다 이게 떠요. 그냥 한번 꼽고 로지튠 앱을 킬 때마다 액세서리를 선택하고 연결해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식이 안 돼요. 또 친구가 또 안 됩니다. 다시 뽑고 다시 연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로지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몇 번 정도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커넥팅에 10초 정도 걸렸어요. 아마 이건 블루투스 들어가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간단한 테스트는 가능은 해서 일단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음악을 좀 들어볼게요. 근데 지금도 이게 되게 웃긴 게 슬립 모드 같은 게 있나 봐요. 슬립 모드 같은 게 있어서 지금 안 쓰고 있다가 노래를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노래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끊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라는지. 근데 음질은 상당히 괜찮아요.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서 초기에 막 접속이 딱딱딱 끊기는 그런 이슈가 있다가 플레이를 했을 때 제대로 접속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음질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에어팟 프로 2랑 거의 비슷한 느낌? 네, 에어팟 프로 2도 사실 음질이 상당히 좋죠. 어떤 느낌은 약간 베이스적인 부분은 이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이 오히려 음질은 어떤 느낌에서 좀 더 좋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을 이용해서 음성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음질이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본적으로 들어봤을 때 약간 인위적으로 튜닝되어 있는 음악이 소리가 들려요. 기본 환경이거든요. 여기가 제 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공간이고 기본 환경인데 이미 튜닝이 되어 있는 약간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에어팟 프로로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렇게 바로 열리면 해야지. 이건 QCI도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이용해서 음성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용한 환경에서의 소리는 에어팟 프로 2의 완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아이폰에 연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튜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델은 또 마이크가 소음이 있는 환경, 그냥 일반 조용 환경이 아니고 저도 구매하게 된 게 에어팟 프로 2로도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제대로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쓸 때 장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카페 소음을 틀어보고 한번 마이크를 또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을 이용해서 카페 소음을 틀어놓고 한번 음성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소음에 대한 노이즈 억제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동일한 환경에서 에어팟 프로 2를 이용해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어팟 프로 2를 이용해서 카페 소음을 틀어놓고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괜찮을지 아니면 더 안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경 테스트가 뭐 명확한 테스트라고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에서 카페 소음을 틀어놓고 한 거지 실제 소음은 아니기 때문인데 일단 로지텍 자체도 약간 소음을 줄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본 녹음 자체가 좀 약간 인위적으로 좀 변경되어 있는 사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소음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 방에서 카페 소음을 틀어놓고 썼을 때는 에어팟 프로 2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약간 기계 파열음처럼 찌직찌직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출력이나 아니면 소리 크기 등이 에어팟 프로 2가 훨씬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은 실제 카페에 가서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카페에서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을 이용해서 맥북에서 리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음을 잡아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고 소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음이 좀 심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잘 들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이용해서 팀즈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운 카페 공간이지만 나름 팀즈 인증 제품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팀즈가 갖고 있는 노이즈 억제 기술을 인공을 사용한다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으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에어팟 프로 2를 이용해서 팀즈에서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운 카페 공간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녹음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음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음악을 들을 때 음질은 괜찮긴 한데 이 제품이 원래 갖고 있었던 본연의 특징 자체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보다 뽑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쉬운데요. 이거 뭐 환불 가격인가?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본 로지텍 존 트루 와이어리스 모델이었습니다. 약간 업무 환경이나 아니면 약간 시끄러운 소음이 많은 곳에 쓸 수 있게 나오는 특화 모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품 전체의 만듦새나 아니면 디자인, 그 다음에 음질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뽑기를 잘못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사용성은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접속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요. 되더라도 약간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그 딜레이가 뭐 길게는 10초까지도 인식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누른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끊겼다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만약에 단순히 제가 산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제품 라인업이 다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이 돈을 주고 살 제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